여러분, 3개월 전 한 분이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간이 거의 굳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피가 날 때까지 긁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병일 줄 몰랐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특정 부위가 계속 가렵지 않으신가요?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30년 전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가려움이 그저 피부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30년간 가려움과 장기 질환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이정후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사례를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려움으로 찾아온 분들 중 상당수가 알고 보니 간, 신장,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분들 대부분이 초기에는 단순히 연고만 발랐다는 거예요. 피부과에 가서 처방받은 연고를 몇 달씩 바르다가 결국 병이 깊어져서야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가려움을 가볍게 보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특히 손바닥, 등, 중앙, 다리. 이 세 곳이 오래 가렵다면 이건 피부가 아니라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담즙산이 쌓이면 손이 가렵고, 폐에 문제가 생기면 등이 가렵고, 신장이 나빠지면 다리가 가려워지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30년간 직접 확인한 위험 신호 3가지와 그걸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댓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부위가 가려워서 긁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세 박선희님은 겨울이 되면 종종 다리가 가려워서 그냥 연고만 바르셨대요. 처음엔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가려움이 봄이 되어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밤마다 긁느라 잠을 설치고 종아리에 자국이 남을 정도였어요. 박선희님은 피부과 연고를 여러 가지 바꿔가며 발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고요. 하지만 박선희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검진을 받으셨어요.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단순 건조증이라고 생각했던 가려움이 실은 신장이 보낸 경고 신호였던 거죠. 만약 박선희님이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더라면 투석 치료까지 받아야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박선희님은 약물 관리와 식습관 조정으로 상태가 회복되었어요. 그 후로는 작은 가려움에도 몸의 신호를 귀담아 듣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려움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해선 안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연고 바른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장기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어떤 부위의 가려움이 위험한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증상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집중된 곳이라서 몸속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에요. 특히 담즙산이 혈액에 쌓이면 이곳에서 강한 자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간학회 보고에 따르면 만성간 질환을 가진 분들의 60% 이상이 손과 발의 가려움을 첫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장기로 불리잖아요. 그런데 손과 발의 가려움은 간이 보내는 거의 유일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48세 김태호님은 밤마다 손바닥이 미칠 듯 가려워졌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피부 연고를 발랐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바닥을 긁다가 상처가 날 정도였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진을 권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있었던 거예요. 김태우님은 평소 술을 거의 안 드셨는데 야근이 잦고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셨대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식습관 개선과 치료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간경화로 진행될 뻔했어요. 밤 10시 이후에 손과 발의 가려움이 유난히 심하다면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간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손바닥 한가운데가 빨갛게 변하거나 열감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가려움을 무조건 피부병으로 단정하지 마시고요. 간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손이나 발이 이유 없이 가려운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등 상부와 어깨 사이의 가려움을 말씀드릴게요. 등의 중앙, 날개뼈 사이 부위는 폐와 심장의 신경과 연결된 곳입니다. 여기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단순 건조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손이 닿지 않아서 벽이나 문틀에 등을 비비곤 하시는데요. 이게 오래 지속된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이 부위 가려움으로 찾아온 분들의 20% 이상에게서 폐나 심장 관련 이상이 동반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흡연자나 미세먼지 노출이 잦은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만난 58세 정영우님은 아침마다 등이 가려워서 손이 닿지 않아 벽에 문질렀다고 합니다. 처음엔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몇 달 후에 계단 오를 때 호흡 곤란이 와서 검진을 받았더니 초기 폐질환이 발견됐습니다. 정영우님은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끊으셨대요. 그런데 이미 폐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거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영우님은 등의 가려움이 폐에서 보낸 신호였다는 걸 나중에 알고 정말 놀랐다고 하셨어요. 운동 후나 누워있을 때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폐 기능 저하나 심장 문제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특히 기침이 함께 나오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흡연이나 미세먼지 노출이 잦은 분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혹시 날개뼈 사이가 자주 가려워 긁는 습관 있으신가요? 손이 닿지 않는다고 그냥 참거나 벽에 비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강이와 발목의 가려움입니다. 다리 아래쪽 가려움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요독 축적일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혈액 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중력 때문에 하체에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정강이와 발목이 특히 가려워지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투석 전 수년간 심한 다리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장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리 가려움은 신장이 보내는 몇 안 되는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만난 35세 임은정님은 일할 때마다 정강이가 가려워서 긁곤 했어요. 젊은 나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먹었는데 이게 쌓여서 약물성 신장염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임은정님은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을 끊고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평생 신장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은정님은 단순한 다리 가려움이 신장 문제의 신호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후회하셨어요. 소변이 거품이 많거나 다리 붓기와 함께 가려움이 나타나면 즉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신장 손상 위험이 더욱 높아요.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체크하셔야 해요. 다리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신 분 계신가요?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거나 보습제를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 부위의 공통점이 뭘까요?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몸속 장기의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손과 발은 간, 등은 폐와 심장, 다리는 신장. 이렇게 우리 몸은 장기별로 서로 다른 부위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가려움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분 부족은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은 물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장기에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8잔 이상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오히려 부담이 되거든요.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몸을 깨우는 해독 신호예요. 자는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난 62세 한영희님은 물을 거의 안 드셨대요. 커피나 차로 대신하셨죠. 그런데 손바닥 가려움이 계속되어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물 마시기를 권해드렸고 하루 2리터씩 꾸준히 드셨어요. 2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커피나 음료수 말고 순수한 물 말이에요.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속이 더러워지고 그게 가려움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으로 맨발 걷기를 말씀드릴게요. 발바닥 자극은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거든요. 특히 발 가운데 오목한 부분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닥이 거칠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부드럽게 걸으세요. 카펫이나 요가 매트 위에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10분씩 맨발 걷기만 해도 하체 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돼요. 특히 아침에 하면 하루 종일 다리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순덕님은 다리 가려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집안에서 맨발로 10분씩 걸으면서 다리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었고 다리 붓기도 많이 빠졌어요. 김순덕님은 이제 맨발 걷기가 습관이 되어서 아침마다 꼭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맨발로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는 느낌만으로도 우리 몸은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이게 쌓이면 순환이 좋아지고 가려움도 줄어들어요. 수면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간 재생이 방해받습니다. 간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 독소가 쌓이고 그게 손과 발의 가려움으로 나타나요. 늦게 자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가능하면 11시 이전 취침을 습관화하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만난 55세 박민수님은 야근이 잦아서 새벽 2시에나 주무셨어요. 등이 계속 가려워서 검진을 받았더니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직장을 옮길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11시 반까지는 자려고 노력하셨어요. 석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등의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요즘 잠드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 한두 시간이 여러분의 간 건강을 좌우합니다. 11시 이전 취침 정말 중요해요. 음식 조절도 빠질 수 없습니다. 커피, 술, 매운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켜 가려움을 악화시켜요. 특히 인스턴트 식품과 과한 당류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하거든요.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 과일로 염증을 줄여보세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간 해독을 돕고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신장 기능을 강화해줘요. 제가 만난 68세 이경자님은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정강이 가려움이 심해져서 음식을 바꾸셨습니다. 매운 음식 대신 생선과 채소 위주로 드시니까 한 달 반 만에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경자님은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 인스턴트나 자극적인 음식이 많았나요? 아니면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가 많았나요? 음식 하나만 바꿔도 가려움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면역 균형을 무너뜨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고 장기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해독이 제대로 안 되고 가려움이 심해지죠. 참거나 억누르지 말고 짧은 명상이나 산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루 5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몸이 이완됩니다. 산책도 정말 좋아요.
15분만 걸어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제가 만난 60세 최영식님은 사업 스트레스로 손바닥 가려움이 심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걷고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가려움이 거의 사라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스스로를 위해 쉰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5분도 안 되시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 없으신가요? 하지만 그 5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깊은 숨 한 번, 짧은 산책 한 번이 가려움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관리해도 가려움은 물론 몸속 장기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물 마시기, 맨발 걷기, 일찍 자기, 좋은 음식 먹기, 스트레스 풀기. 어렵지 않죠?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말 단순합니다. 가려움이 오래가면 그냥 피부 문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손과 발, 등, 다리의 가려움은 몸속 장기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큰 병도 초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은 뭘까요? 가려우면 연고 바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피부과 연고, 보습크림, 이런 걸로 해결된다고 믿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몸속 해독과 순환부터 챙기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가리는 게 아니라 원인부터 해결해야 해요.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우면 간을 의심해 보세요. 등 상부가 가려우면 폐와 심장을 체크하시고요. 정강이와 발목이 가려우면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려움을 방치하면 장기 손상이 진행됩니다. 간경화, 폐질환, 신부전. 이런 무서운 병들이 조용히 다가와요.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게 장기 질환의 특징이거든요. 그때 가서는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일찍 알아채서 검진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작은 가려움 하나로 큰 병을 막은 거죠.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루 2리터 물 마시기와 가려움 기록하기입니다. 오늘부터 수첩이나 핸드폰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어느 부위가 언제 가려웠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이 기록만으로도 내 몸의 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여요. 밤에만 가려운지, 특정 음식을 먹은 후에 가려운지, 스트레스 받은 날 더 심한지. 이런 패턴을 알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 2리터는 하루에 8잔 정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점심 전후로 2잔, 저녁 전후로 2잔, 그리고 중간중간 3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하지만 일주일이면 몸이 적응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려움을 기록하는 것. 이 2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 달 후에 기록을 다시 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가려움 빈도가 줄어들고 강도도 약해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색으로 알 수 있는 몸속 이상 신호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지표예요. 색깔, 냄새, 거품. 이런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신장과 간 건강은 소변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은 잃은 뒤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신호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손과 발의 가려움인가요? 등의 가려움인가요? 아니면 다리의 가려움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